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을 정리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인가요? 도대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년 전만 하더라도 법 내용을 보면 아주 많은 그런 의무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되게 많이 좀 혼란스럽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딱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업장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하고 이제 다음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게 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제 보면은 그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서 이제 그것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이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의무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부담이 되고요.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서 결국 사고가 나면은 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는 사업장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이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다 모두 그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 다른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경영자 리더십이란 이제 그런 경영 책임자한테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좀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 따라서 이제 그 안전보건 목표를 세우고요. 또 경영 방침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유해 위험을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려면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을 제대로 갖추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배정해서 그러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한 또 하나의 그런 의무 이행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또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각 의무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었으면은 똑같이 이제 계속 시행되는 게 아니라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매년 개선을 해서 좀 더 완벽한 그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년 동안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드렸는데 네 가지가 지금 보이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최소한이 설정된 기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누락지 않도록 구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너무 지나쳐도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이 해야지, 더 높은 수준으로 해야지 해서 이렇게 더 높은 수준으로 정해놨는데 그것이 우리 종사자들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일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중대재해관리처벌법상의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평가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기적 연계가 또 중요한데요. 경영 책임자나 이제 그 밑에 이제 산하 조직에서 아무리 이제 그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놨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은 있으니만한 못한 그런 그 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저희는 공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 체계를 구축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다 보면 좀 빠진다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진다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해서 도무지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감안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은 일단 받아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은 바로 처벌을 받나요? 또는 그 자체로 처벌받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하고 다릅니다. 산안법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와서 그런 산안법 위반 여부가 발견이 되면은 그 즉시 처벌받을 수가 있고 또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처벌을 받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가장 큰 이제 산안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해야지만 관할 이제 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경영 책임자 등이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재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수사 대응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10여 건에 가까운 그런 지금까지 판례가 1심 판례가 이제 나왔지만은 그런 이제 산안법상 의무 위반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서를 뭉뚱거려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어떻게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봐서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중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즉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산안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과 또 서로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중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이중의 인과관계를 이렇게 딱 따져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산안법상 의무 위반이 있으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어떻게든 그런 좀 꼬투리를 잡아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법원에서 많은 이제 케이스들을 다루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좀 분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런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이중 인과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판단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지금으로서는 아주 낮은 단계이지 않을까. 결국은 아주 이제 개인의 일탈에 의해서 정말 회사에서 이제 그런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개인이 일탈에 의해서 다른 이제 좀 위반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또는 좀 혼자서 좀 독단적으로 하다가 사고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그런 의무 위반을 피해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상시 근로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나요? 라는 것도 하나의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사업장이 이제 여러 이제 전국에서 산재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좀 4명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사업의 인원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이제 판단 방법 이제 표에 나와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눈 수로 그 상시 근로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상시 근로자에 들어가는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아르바이트,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협력업체 근로자는 우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다음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파견 근로자, 파견을 받아서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파견 근로자는 우리 근로자로 봐가지고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그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는 이 파견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이제 시행령에서 상시 근로자를 이제 계산할 때 파견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노동부 같은 경우는 파견법에서 이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책임으로 물고 있기 때문에 이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파견법에 따라서 산업법상 이제 그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파견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파견 근로자는 무조건 포함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앞으로 판례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검찰이든 노동부든 나름 좀 일리가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이제 경영상 일치를 이룬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부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에 4명 이하인데 그쪽에서 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면은 그 사업장의 인원이 4명 이하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대체 뭐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하는데요. 좀 처음에 이제 이걸 준비하시려니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쉬운 것부터 차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게 제가 보기에는 안전보고 목표, 경영방침 설정 이런 부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이 목표를 세우고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게 가장 쉬운 부분인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고 방침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사업장의 특유한 이제 그런 여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지, 그다음에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목표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세션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사업장에서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그리고 파악을 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 사업장에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만들어낸 큰 틀 안에서 나머지 다른 의무들을 하나하나씩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하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예산하고 인력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종사자들부터 우리 사업장의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또한 이런 이제 유해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은 이런 하나의 이제 상황을 설정을 해서 또 훈련을 하는 거죠.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그 매뉴얼에 맞춰 가지고 반기에 한 번씩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상황을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법에 정해진 이제 안전교육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모의 훈련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 자체가 하나의 이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의 훈련 이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상황 설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추락 사고 또는 화재 사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뭐 전기로 이런 이제 그런 사망 사고들을 이제 가정을 해서 하나의 상황을 이제 쭉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고 처음 발견자는 어떻게 하고, 네, 처음 발견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119 이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대응방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사고 발생하면 우리도 작업자들은 어떻게 또 대피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사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원인을 파악을 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이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하루 한 번 반기 한 번씩 하루를 잡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우리 사업장에 맞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시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5번째 질문으로 사고 발생 후에 그 노동청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고 대응을 하다 보면은 바로 사고 발생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그 사업장 그 경영 책임자에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이행을 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사업장에서는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제 노동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런 서류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우리 막연히 우리 다 이행을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봐야 또 이행했다고 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를 준비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서류라는 것은 결국은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의무들을 이행을 하고 관련된 서류를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은 1년에 한 번이지만은 특히 이제 반기 1회씩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이 표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점검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차 책임자 등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할 것.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벌을 명확히 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종사자의 의견 청취하고 개선 방안 마련, 이런 부분도 서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그 훈련 이제 결과를 평가를 해서 다시 개선 조치를 하는 그런 서류,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이제 그런 협력업체가 있다면은 그런 협력업체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안전보건 관리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업체를 평가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 기간 중에 어떠한 이 업체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 기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서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우리 사업장 관련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그런 서류, 그리고 또 중요한 안전보건 관련 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그런 서류들을 잘 정리를 해서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수사하기는 특별히 확인하는 항목, 물론 이제 그런 중대재해처벌법도 하지만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걸 떠나서 저희가 이제 수사 대응을 하다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보건 교육은 빠뜨리지 말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일지에다가 이제 참석자 사인을 하는데 가라로 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이 또 대신 이제 이러 한 경우가 많은데 그 필체를 보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그런 필체 때문에 한 사람이 다 가라 사인했다가 드러나면은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으면은 각자 전부 다 사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받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은 사고 현장에 작업 지휘자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작업 지휘자가 실제로 작업 지휘를 했는지 여부를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지휘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하더라도 작업 지휘자가 제대로 작업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지가 있으면은 또 개인 근로자의 독단적인 이제 업무 수행을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 덕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작업 계획서를 또 확인을 합니다. 작업 계획서를 이제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위험한 업무인 경우에는 위험한 업무임을 이제 작업 계획서 이제 기재를 하고 이 위험한 업무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계획서 작성할 때 제대로 작업 계획서 작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또 일반적인 부분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근로자 개인의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히 하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분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